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30일간의 간헐적 채식입니다. 지은이는 이현주, 한약학 박사, 기린 한약국 원장. 저자는 딱 한 달만 채식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일단 몸과 마음이 되살아나는 채식 루틴을 만들면 그 이후의 변화는 실로 놀라울 것이다. 이제 30일간의 간헐적 채식으로 한 달간 식단을 바꾸어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고기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는 편인데, 과거에 저에게 이렇게 누군가 30일간 간헐적 채식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마음속에서는 0%였을 거예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마음이 조금 기울여졌던 게, 지금 30일간 간헐적 채식을 한번 해보자 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0%에서 50% 정도로 조금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요. 채식이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에, 또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1장, 비건 지향자들의 간헐적 채식. 2장, 나와 지구를 위한 4주간의 여정. 3장,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채소의 힘. 4장, 채식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5장,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6장, 나라는 소우주를 사랑하는 일. 7장, 한방 채식입니다. 자, 1장부터 천천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네, 채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간헐적 채식의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라는 단어가 더는 낯설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까지 든다. 그만큼 비건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주로 채식을 하지만 가끔 고기나 생선도 먹는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플렉시테리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건 제품을 소비하고 비건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식에 대해 한 걸음을 떼고자 하는 비건 지향의 간헐적 채식인들이다. 호기심은 있으나 완전히 발을 들여놓고 본격적으로 채식을 하기엔 아직은 조금 망설이고 있는 이들이다. 2018년 전 세계의 채식, 동물, 환경 운동가들이 베를린에 모여 육류 소비 감축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의 어젠다는 204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감축하자는 의미였다. 이제 채식과 육식의 이분법 논쟁을 하며 누가 더 윤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완벽한가를 논하기보다 지구에서 다 같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기 위해 누구나 한 번쯤 부담 없이 채식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친절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쪽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채식의 단계 혹은 채식의 유형. 우리가 채식을 시작하기 위해 채식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채식의 단계 혹은 채식의 유형에 관한 분류이다. 최초의 채식주의자 협회는 1847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삶과 순수한 음식, 인도주의적 이상 및 엄격한 도덕적 원칙 등을 추구하였다. 이후 1908년에 창설된 국제채식인 연맹이 만들어지면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채식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944년 8월 영국 채식주의협회의 몇몇 회원들은 비유제품 채식주의 그룹을 따로 분류하길 원했고, 도널드 왓슨과 도로시 모건에 의해 비건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비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채식주의는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에서 금욕적인 삶의 방식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채식주의 또는 채식식단은 환경적 이유와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의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택되기 시작했다. 식단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도덕적 잣대를 내려놓고 환경과 건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채식을 다루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과학자들과 의사그룹에 의해 강력한 건강식단으로 추천되면서 더 많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영양학자였던 콜린 캠벨 박사의 중국 연구가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면서 그동안 강조되었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건강한 해로운 점들이 폭로되었다. 또한 베스킨라빈스의 상속자였던 존 로빈스가 쓴 새로운 미국을 위한 다이어트, 음식혁명,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과 같은 일련의 먹거리 혁명을 주장하는 책들에 의해 육식의 건강상의 폐해와 반환경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2010년부터 비건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을 비건의 해로 선언했을 정도로 대체육 시장과 비건 밀크 시장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 이제 비건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소비하고 의식적으로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채식은 단지 식단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이다. 채식 식단의 유형을 고기, 생선, 달걀 및 유제품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방식과 별도로 채식 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채식을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고기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플렉시테리언. 채식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고기 소비를 덜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리듀스테리언. 자주 인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과 같이 정기적으로 날을 정하여 채식 식단을 실천하는 간헐적 채식인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채식인의 분류, 베지테리언, 국제 채식인 연맹에서 인정하는 채식주의자 그룹. 1. 비건,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꿀 등의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일체의 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동물 사육을 통해 생산된 생활 전반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 2. 락토 베지테리언, 고기, 2발이나 4발을 가진 동물의 고기, 생선, 달걀은 먹지 않고 우유 및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은 먹는 사람들. 3. 오보 베지테리언, 고기, 생선, 우유 및 유제품은 먹지 않고 달걀 또는 오리알 등 동물의 알은 먹는 사람들. 4.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고기, 생선은 먹지 않고 동물의 알과 우유 및 유제품은 먹는 사람들. 세미 베지테리언. 5. 페스코 베지테리언, 2발과 4발 가진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 유제품 동물의 알과 해산물은 먹는 경우. 6. 플로 베지테리언, 4발 가진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 2발 가진 동물의 고기와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 우유 및 유제품을 먹는 경우. 리듀스테리언, 엄격한 채식을 하기보다는 고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7. 플렉시테리언, 캐주얼 베지테리언으로 부리기도 한다. 건강, 환경, 동물권에 대한 이유로 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엄격하게 육식을 제한하지 않는 유연한 식단을 추구하는 사람들. 7. 고기 없는 월요일 지지자들,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하여 채식을 하는 사람들. 9. 간헐적 채식, 3, 4주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비건 또는 채식 식단으로 식사하는 사람들. 네, 이 채식인의 분류를 보면은요, 베지테리언 안에는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 속하고요. 세미 베지테리언은 페스코 베지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또 리듀스테리언은 그 안에 플렉시테리언과 고기 없는 월요일 지지자들, 간헐적 채식 이렇게 좀 들어가 있네요. 한 달간으로 채식으로 바뀌는 것들. 영국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비게 뉴얼리는 매년 1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완전 채식에 도전하도록 장려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40만 명이, 2021년에는 51만 3천여 명이 1월 한 달 동안 비건 채식에 도전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2019년 워싱턴 포스트는 46%가 건강상의 이유로, 34%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12%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내가 10년간 진행해온 한방 채식 테라피 프로그램도 1개월간 채식 식단으로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처음에는 고작 한 달간의 채식으로 무엇이 변할까 싶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한 달간 채식을 할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다. 단 한 달 만에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달간의 여정을 통해 건강한 자궁을 되찾아 임신에 성공한 이들도 여러 명이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노력 여하에 따라 호전 반응이 매우 빠르다. 한 달간 배부르게 채식을 하면서 뱃살이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강좌가 끝날 때마다 듣는 소리이다. 실제 스스로 한 달만 완전히 채식 식단으로 생활해보면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질 뿐 아니라 피부가 아이처럼 고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의 중요성. 나는 식단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확신하게 된다. 채식의 영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제대로 실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식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식이 지닌 힘은 식단 변화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아무리 채식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한 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건 채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각자 삶의 조건 안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에 맞는 최적화된 식단을 찾기를 원했다. 프로베짓 인터내셔널에서 주최한 비건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입는가를 저술한 멜라니 조이 박사가 진행한 세션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다. 만약 친구가 내가 비건인 줄 모르고 가죽 벨트를 선물했다. 당신이라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팀을 나누어 토론해보는 시간이었다. 처음 비건이 되었을 즈음 선물로 받았던 가죽 가방이 떠올랐다. 유명 브랜드의 세련된 가방이었다. 나는 그 가방을 옷장 한 구석에 넣어두고 한 번도 들고 다니지 않았다. 내 양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늘 가방을 볼 때마다 선물을 한 사람이 떠올라 미안했다. 결국 몇 년이 지난 후 그 가방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면서 나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몇 년간 소장한 것으로 선물한 사람의 정성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토론에 정답이란 없다. 어떤 친구는 일단 받은 것이니 기분 좋게 사용하겠나라고 했고 어떤 이는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이 비건이라 이 벨트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고 했다. 나는 나의 불편했던 과거의 경험을 더 나누었다. 수많은 질문과 그보다 더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해결 방식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워크숍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표현 하나가 다시 내 귀를 두드렸다. 사람마다 먹는 욕구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저항력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식욕을 통제하는 힘이 강해서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비건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비단 고기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카페인,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저항력의 차이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사람마다 저항력의 차이가 날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살아온 문화와 관계,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성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방임형 교육을 받아온 사람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아온 사람, 교육 방식은 권위적이지 않으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짜인 규칙에 적응하도록 교육받아온 사람의 저항력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른 우리 모두가 출발부터 똑같은 비건으로 줄을 맞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고요. 채소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하고 깻잎을 정말 많이 싸서 이렇게 먹는데요.
저의 저항력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항상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책을 읽어보고서 30일간의 간헐적 채식을 한다면은 저는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30일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20일?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낭독을 해보았습니다.